안녕하십니까. 동신비뇨약과 원장 양승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전립선 수술에 대한 궁금증, 또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성질환과 악성질환의 차이입니다. 이게 양성질환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막혀 있는 거를 뚫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뚫어주는 거를 뭐 레이저로 하든 아니면 전기로 하든 아니면 이거를 결찰술로 넓히든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은 말 그대로 악성입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한 주변 조직까지 광범위하게 전립선을 통째로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광과 요도 사이가 비게 되죠. 그래서 그 빈 곳을 잇게 됩니다. 아예 전립선을 통째로 완전히 다 그 주변까지 다 절제하는 거를 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막혀 있는 거를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PSA가 높다는 거는 암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서 PSA는 무조건 실시하는 검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PSA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고 비대증이 심할 때도 PSA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PSA가 높다면 조직 검사 후에 암 유무가 판단되고 나서 암이 아닌 경우에 비대증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못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급성 요폐가 계속적으로 발생돼서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과 동시에 조직 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직 검사에서 추후에 암이 나온다면 2차적으로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전립선 암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고 암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대증 수술을 한다고 암이 예방이나 예후에 좋다거나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화된 수술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TURP, 경요도적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말이 좀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요도,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자른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식, 이 방식이 TURP라고 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또 아주 널리 유용하게 쓰이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자르는 이 방식을 레이저로 발전해서 나온 것이 홀랩. 물론 레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나온 게 이제 홀랩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홀랩 레이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자르기보다는 양측 튀어나온 전립선을 결찰, 묶음으로써 넓히는 방법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립선을 뜨거운 수증기를 쬐게 함으로써 추후에 전립선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쓰이는 리줌, 최근에 또 나온 게 아쿠아 어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고압으로 전립선을 자르는 수술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인 TURP, 경요도적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과 홀랩 레이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이 나머지의 최소 친숙적이고 그리고 아쿠아 어블레이션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은 아직 신의료기술로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술의 장단점이 있고 선택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것은 하반신 마취입니다. 척추 마취라고도 하죠. 그래서 배꼽 아래로 신경과 운동신경을 마비시켜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척추 하반신 마취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는 시간, 회복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대부분 기억하기도 싫고 아예 일단 자다 일어나서 보길 원하신다면 전신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마취의 위험 리스크는 전신 마취보다 하반신 마취가 더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신 마취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경요도적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 그러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TURP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TURP 수술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대표적인 수술법입니다. 예전에는 관류액이라고 해서 절제하면서 방광으로 관류하는 액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TUR 신드롬이라고 해서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는 상황이 나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양극성 전기 방식으로 해서 이 관류액이 이제 생리식염수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 TUR 신드롬이라는 전해질 이상 소견은 이제 부작용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TURP에 항상 거론되는 합병증은 이제 출혈인데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 자체가 혈관이 많기 때문에 비대증이 좀 심하면은 혈관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절제면이 많아지게 되면 출혈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혈 합병증이라는 거는 사실 홀랩으로 하든 TUR로 하든 전립선의 상황에 따라서 더 리스크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홀랩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 조금 더 줄어드는 영향도 있지만 이것은 수술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예, 이것도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TURP 같은 대표적인 전립선 절제술을 꺼려하게 되는 이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1위가 사정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URP를 하게 되면은 사정장애가 특히 이제 역행성 사정장애라고 해서 사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정할 때 이제 방광으로 들어가서 마치 사정할 때 느낌은 나지만 방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정액이 밖으로는 표출이 안 돼서 환자분들이 이제 어리둥절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수술을 좀 꺼려하시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긴 한데요. 결국 절대적으로 TURP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요도라는 부분이 너무나 예민해서 뭐 수술을 안 해도 요도 쪽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 좀 예민한 분들은 사실 배뇨통이 오래 지속되기는 합니다. 소변줄을 끼우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불편감이 계속 있을 만한데요. 그거는 수술 후에 약으로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드림으로써 이런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은 소변줄을 빼면은 사실 급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빼는 시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변줄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뭐 아주 빠른 분들은 다음날 빼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좀 길다 싶으면 한 5일 뒤에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뭐 다들 예민하시겠지만 많은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수술 후에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신 분은 없겠지만 수술 후에 물론 다음날 출혈이 아주 없고 수술이 깨끗하게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뭐 소변줄을 빼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아주 크게 제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변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소변줄이 이제 방광을 또 자극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서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열나거나 다른 기타 상황을 유발하는 상황들이 안 생기기도 하기 위해서도 집에서도 충분하게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당일 입원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변줄을 갖고 다음날 와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외래로 계속 다니면서 길게는 5일째 소변줄을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렇게 입원은 하지 않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오후 마취가 풀리면 집에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운전, 출근 같은 경우는
소변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변줄을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첫날 뺐다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집에서 안정 취하셨다가 출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소변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운전이나 출근 같은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뺀 이후에 약간의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관계는 사실 뭐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소변 보는 게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뭐 아주 길게는 3, 4주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4주 정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술 방법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아까 막힌 것을 뚫어준다고 했는데 전립선 자체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아예 자체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잘 있다가 비대증이 아주 빠르게 자라는 분들은 다시 증상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립선 크기가 아주 큰 경우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재수술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약으로 계속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전립선 수술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수술 방법들과 이런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립선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꿀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